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톡으로 알아보는 그 사람의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카톡으로 문자를 남기는 게 아주 일반화됐죠. 예전에는 일일이 다 전화해서 또 전화 붙잡으면 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로 목소리 듣는 거, 또 얼굴 이렇게 대면하는 거 많이 꺼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문자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왠지 전화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게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있대요. 시어머니와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카톡은 이제 새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됐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나 이런 문자를 통해서 좀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단톡방에서 또 피해를 입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아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카톡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10가지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 철자와 받침을 틀리게 쓰는 사람이 있죠.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받침이나 철자를 무시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타이핑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잘못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무신경하게 또는 잘 몰라서 어쨌든 틀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톡을 딱 받아봤는데 그 사람이 철자와 받침과 이런 게 막 틀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좀 클래스가 좀 낮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카톡을 보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보시고 내가 틀린 받침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고쳐서 수정해서 보내시는 게 습관화 되시기를 저는 꼭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날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읽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걸 보냈을까? 날 약 올리려고 그러나? 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습관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랑 그 다음부터는 별로 카톡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을 봐도 띄어쓰기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실지 진짜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렇게 카톡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카톡을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른이 우리 정도 나이 되신 그런 중년분들이 그런 식으로 카톡을 보낸다.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짧게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보면 좀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어른답지 않고 되게 10대처럼 보여요.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카톡 보내는 사람.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새벽에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서로 국제적인 시간대가 다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여기 토론토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전화를 많이 쓸 때, 전화할 때는 그 전화의 예절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9시나 10시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9시나 10시 되면 남의 집에 전화하는 거 아니다 라고 저는 배웠고, 물론 전화는 아니지만 저는 카톡도 같은 예절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내가 열고 싶을 때 열어볼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소리가 들리잖아요. 새벽에 카톡 소리를 들었을 때 잠이 예민한 사람들은 깹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새벽에 카톡을 보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꺼놓고 자지 왜 켜놓고 자냐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카톡을 꺼놓지 않은 소리를 죽이지 않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 때나 잠을 오지 않을 때 새벽에 그냥 툭툭 카톡을 던지면서
꺼놓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저는 그 사람하고 2번 다시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5번째, 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개인 광고를 예를 들자면 뭐 유튜브, 자기가 하고 있는 유튜브, 또 자기가 쓰고 있는 블로그,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무슨 상품? 자기 이익에 관계된 그런 링크를 아무 양해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거를 보내는 거에 대한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양해를 그렇게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시네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무 때나 자기가 쓴 블로그를 보내요. 처음에 1-2번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죠. 근데 그걸 매일매일 보내니까 정말 공해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걸 보내냐.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떤 감정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톡방을 적어도 한 2-3개 이상은 단톡방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톡방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새로 초대돼서 들어오면 우리 인사를 합니다. 보통 짧게라도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인사를 하죠. 근데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갈 때 인사 안 하고 그냥 훅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달이든 2달이든 내가 속해 있었던 그런 단톡방에서 나오실 때는 간단하게라도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단톡방을 나가게 됐습니다. 뭐 즐거운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꼭 인사를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달라 보여요. 이 사람 예의가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답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며칠 지나서 하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1-2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뭐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또 뭐 어떤 그럴 수 있잖아요. 답을 잊어버리고 못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중요한, 그리고 자기 이익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카톡에 답을 항상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읽고 씹는다든지 익십을 한다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서서히 여러분들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나에 대한 존중이 없고 또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아주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8번째, 이거는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카톡에 글을 쓸 때 너무 길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카톡은 좀 편하고 또 쉽고 또 빠르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너무너무 길게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너무너무 길게 밝힌 사람들은 어차피 그 글을 사람들이 다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글을 쓰시는 거를 더 권해드려요. 절대 장황하게 카톡에 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단톡방에 있을 때 이런 분들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들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단톡방에 은근슬쩍 19금에 가까운 사진이나 글이나 영상을 이렇게 슬쩍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여행 간 사진 또는 자기 얼굴을 계속 찍어 올린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단톡방에 그렇게 자기 위주의 혼자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영상과 사진을, 글을 계속 올리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단톡방에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주제, 그리고 그런 글, 그런 사진을 올려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카톡을 하다 보면 카톡에는 억양과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조금만 잘못 써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왜 물결무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썹 웃는 모양이라든지 그런 모양을 좀 적절히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모티콘을 같이 사용하신다면은 카톡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좀
아마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톡을 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엉뚱한 사람한테 내용을 보냈을 때. 저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항상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경우에 참 불쾌한 카톡이다, 이런 카톡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느 때는 이런 카톡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카톡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